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시죠. 책 361쪽입니다. 그러니까 361쪽에 네모 2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와 조합이 있죠. 먼저 굵은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러니까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증 소유자 과반, 표시요. 과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구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 1번. 그러니까 추진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표시요. 5명 이상 추진회 위원. 그러니까 2번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다 옮겨 쓰면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나서서, 그러니까 과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추진회 구성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정오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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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의 깡충, 난 12시 깡충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러니까 51명의 도장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 도장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조합으로 가면은 서로 의견 차이가 커서 조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5명이 나서서 의견을 다 모으겠죠.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조합으로 가려면 100명 중에 75명과 면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회, 무선 추진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내용은 다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그러니까 2장 넘어와서요. 365쪽에 그러니까 굵은 파란 2번.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 양과 1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보면 시장구수등 토지특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증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죠.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토지증 소유자, 표시요. 토지증 소유자,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20인 미만이면, 그러니까 조합 재개발 사업 토지증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토지증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본문요.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바로 넘어가세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그러니까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표시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재건축 다음 와서요. 366조 개혁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주택단지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괄호 넘어가세요.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 표시요. 각 동 괄호 넘어서 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 표시요. 과반 수 동의 괄호 넘어서 와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주택단지의 전체 표시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표시요.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본문 주택단지가 아닌 표시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표시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과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죠. 프린트물 19쪽이요. 그러니까 19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3-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위한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물만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곳이니까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단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3칸 중에 두 번째 칸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아닌 지역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재건축 일반적인 경우에 각 단지 각 동별 과반 동의와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걸 쓰면은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 그러니까 단지가 아닌 쪽 단지 바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동마다 과반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표의 뜻이요. 분자만 쓰면, 그러니까 3, 1, 그러니까 3, 2, 그러니까 3, 3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수, 그러니까 총수로는, 아까 여기 100명 중에 51명, 과반, 정오의 깡충, 추진위원회요. 조합 만들 때 75명, 4분의 3이죠. 총수는 다 3은 되는 겁니다. 3, 3, 3, 셋, 됐고요. 그 다음에 면적 요건이, 그러니까 1, 그러니까 2, 3이죠. 면적 요건이 1, 2, 3,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인데, 그러니까 이 단지 바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밖은 뭐라고요? 박 3, 2, 박 3, 둘, 박삼돌이죠. 됐습니다.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면 됐죠.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조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다음 계속요. 동그라미 4번은 좀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읽으면 동그라미 4번 변경 요건. 설립된 조합이 인가 뼈죠. 인가 받은 상을 변경 뼈죠.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뼈죠.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뼈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하다고요. 왜냐하면 조합 만들 때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그 절차 그대로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해야 되는데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아주 어렵다고요. 그래서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그냥 3분의 2 찬성만 있어도 변경을 결정할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발 더 나간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됐고요. 다음 쪽에 5, 6번 빼고 양보할 2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 뼈죠.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 뼈죠. 성명을 적고 지장 뼈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본 뼈죠. 신분증명서 4본을 첨부해야 된다. 셋째 줄, 넷째 줄은 은행 가서 하는 일이죠.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도 쓰잖아요.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장, 요즘에는 지장 많이 않고 사인하지만 여기서는 지장을 찍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복사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고 둘째 줄에 이 법에 정해진 서면 동의서가 있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369쪽 아래 동그라미 니은 넘어가야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이요. 369쪽 박스 아래 동그라미 디귿.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 정하는 바에 시장군수 등이 표시요. 동그라미 디귿번 둘째 줄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표시요. 검인한 서면 동의서 표시요.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표시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한테 검인을 받은 동의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갈 때나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세우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사무실, 추진회 사무실에서 직접 프린트 막 긁어갖고 거기다 도장 받고 또 찢어버리고 새로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형식을 보면 이제 은행에서도 뭘 쓸 때 창구 직원이 연필로 여기다 쓰세요. 거기는 쓰시는 거 아니고요. 여기만 쓰세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동의서를 프린터를 해서 이쪽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프린트를 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검인 도장을 찍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 준다고요. 이제 동의서가 써져 있고 어찌고 있는데 그 중에 2칸은 빈칸입니다. 지금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100장을 프린트해서 가는 거죠. 100장을 프린트해서 가면 이 2칸은 빈칸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여기다가 100 쓰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 쓰고 시장군수 사인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은 뭐고요?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100까지 쓰고 시장구수가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래서 이 정해진 이 동의서만 써야지 집안대로 찍찍 프린트 긁을 수는 없다. 시장군수가 번호를 쓰고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0까지 검인한 도장을 찍은 그 동의서만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다 무효이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양보라 3번. 조합의 법인격은 일반적인 얘기고, 양보라 4번.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엉망인데요. 아무튼 표시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양보라 4번,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 표시요. 조합원. 괄호 넘어서 은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 괄호 넘어서 로 하되 표시요. 로 하되 사선 그고요. 우선요. 거기까지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누가 조합원이 되냐?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그래서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고. 그런데 첫째 줄에 괄호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표시요.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첫째 줄 끝에 로 하되 그 위에다가 재개발 짝대기 강제가입 쓰시고요. 재개발은 강제가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니까 강제완권, 강제가입. 재건축은 민법적 보니까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하나 있고, 다음 둘째 줄이요.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 표시요. 여러 명 대표하는 한 명 표시요.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둘째 줄 끝에다가 오른쪽 날개에다가 투기 X 쓰시고요. 투기 잡자고요. 투기 X.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5명 설치고 10명 설치고 다녀봤자 몇 표요?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 박스 1번.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표시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데 박스의 1번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땅 하나를 100사람, 10사람, 100사람 공유하고 있어봤자 몇 표요? 한 표, 몇 채요? 한 채인 거죠. 작은 2번. 여러 명 토지등 소유자가 한 세대 표시요. 한 세대에 속하는데 뒷문장 빼고요. 그 집 식구들 이름 다 따로따로 해봤자 다 그 집 돈 똑같은 돈이죠. 그래서 장난치려고 이름 바꿔봤자 다 합쳐서 한 표, 한 채. 작은 3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괄호 한 줄 내려와서 후 한 명 표시요. 한 명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 표시요.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 설립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장난쳐서 개똥이가 큰 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리저리 쪼개갖고 100명이 나눠서 가져보고 있어봤자 조합 설립인가 있었던 그 한 명, 한 표, 한 채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둘째 줄. 여러 명 대표하는 한 명, 한 표, 한 채만 준다. 박스에 1번. 그러니까 10명, 100명 공유하고 있어봤자 한 표. 2번. 그 집 식구들 다 합쳐서 한 세대 한 표.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한 명 걸 여러 명이 쪼개봤자 한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자본주의 사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서 새 토지건축물을 받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사고 팔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 토지건축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주공 그러니까 연탄 아파트 14평짜리가 45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니까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니면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투기 잡자 할 때는 사고 팔아봤자 낡은 아파트를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사고 팔아봤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새 아파트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와서 설칠 일이 없게 되죠. 이겁니다. 네, 시점이 다르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표시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표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선 극부요. 해당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표시요. 양수 괄호 넘어서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표시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선 극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투, 건, 조, 개, 관 쓰시고요. 그러니까 투건조 개관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양수할 수 있다고요. 낡은 아파트를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애기들 학교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와서 생활을 하겠다고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는 주지 않는다고요.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는다. 새 아파트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7번 보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투기판이에요. 재개발이 투기판이에요. 재건축이 더 투기죠. 더 투기 하시면니까 더 땡겨서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그러니까 사고 팔아봤자 조합원지를 넘길 수 없고 그다음에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팔 수 없다. 그 전까지는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 괄호요. 양수란 매매증이요. 그 밖에 권리 변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 표시요.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경우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상속과 이혼은 투기가 아니죠. 애고 슬픈 일이고 그간 생활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사생건 뒷부분이요. 다만 그러니까 양도인이 다음 표시요. 양도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표시요.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또 그렇지 않다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양수한 자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된다 쓰시고요.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투기꾼 아닌 착한 양도인이 있다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요. 하나 예로 그러니까 모잠비크 이민 가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잠비크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증 갖고 가면 모잠비크 정부에서 집 줘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팔 수 있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1번 그러니까 세대원 그러니까 괄호 첫 줄 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근무상 표시요.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괄호 한 줄 내려가세요.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그러니까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공항시 특특시군으로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 상속 표시요. 상속으로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3번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 표시요.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표시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1세대 괄호 넘어서 1주택자로서 그러니까 뭐 1세대 표시요. 1세대 1주택자 표시요.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지금 뭐 대통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 다음에 기타 또 5번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372쪽 제일 위에서요. 셋째 줄, 세 줄까지가 있고 그 아래 작은 1번 그러니까 소유기간 10년 표시요. 소유기간 10년. 작은 2번 거주기간 표시요. 거주기간 그러니까 괄호 넘어와서 셋째 줄 끝에 5년 표시요. 5년. 작은 5번은 생략하고 다시 앞으로 오시죠. 371쪽 놓고요. 그래서 투기꾼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산 사람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프린트물로 보시죠. 프린트물 19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19쪽에 3-7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표가 4칸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고 그러니까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죠. 세 번째 칸이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이고 세 하나 둘 셋
족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로 조합을 만들고 조합 만들어지면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이라고요. 네 번째 칸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였고 쎄 하나 둘 셋 이죠. 그래서 박삼돌이 있고 그다음에 4분의 3, 4분의 3이 있죠. 재건축은 민법적 보니까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다. 근데 투기잡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투기잡자 투기월지구 사고팔 수 있지만 사고 팔아봤자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 새 아파트를 주지 않는다. 투건조개관 그러니까 세 번째 칸 그러니까 투기월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지 이전할 수 없다. 네 번째 칸 재건축 투기월지구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지 이전할 수 없다. 투건조개관이 있죠. 투건조개관 예외 투기월지구 조합원지 이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상속과 이혼은 투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무상 이전 상속받은 주체로 이전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1주택 1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어찌고저찌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운영에 이제 이러저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러니까 초장에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리처분계획을 봤으니까 기타 이제 공통점을 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와서요. 책에 372쪽이죠. 현재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은 보셨고, 이제 조합 운영의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떠올려보죠.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국민투표로 정하고, 300명 국회의원이 있고, 다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민은 국민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약속, 뭐가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헌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출이라든지, 그런 거 국민투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매번 5천만 명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표 300명 뽑아놨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 국민투표, 국회에서 정한 것 집행하라고 집행부, 행정부가 있죠. 그러듯이 역시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주인은 누구고요? 조합원이 조합 주인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직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오직하는 거 결정하라고 뭐가 있고요? 대의원회가 있고 아무튼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부로 그러니까 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372쪽에 양과 5번 정관, 그죠? 정관의 기재사항.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정관, 혹시 모르시면 앞에 양과 5번 앞에다가 왜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쓰시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이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쪽 이제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정관 정해서 발표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위 동그라미 1항 2, 3, 4, 8, 13, 16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첫째 줄은 100명 중에 과반이니까 51명, 셋째 줄은 3분의 2니까 67명. 그러면 그 6가지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하시자고요. 앞쪽이요. 372쪽 아래. 그러니까 양과 5번 동그라미 1번 박스에서 그러니까 2, 3, 4 동그라미요. 2, 3, 4 동그라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8, 13, 16 동그라미요. 8, 13, 16 동그라미 하시고 앞쪽에 그러니까 2, 3, 4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자격 쓰시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쪽에 팔 등, 아무튼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묶으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에다가 돈 쓰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6가지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앞쪽에요. 작은 2, 3, 4.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 그러니까 조합 총회 때, 회의 때 가서 보면은, 아유, 개똥이 있는데 개똥이 와서, 그러니까 방구나 뻥뻥 꼈었고,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아무튼 저놈 좀 어떻게 잘랐으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근데 달리 보면, 개똥이 패거리가 작당을 해서 나를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문제라고요. 누를 자르냐, 마냐.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라고요. 2번 조합원 자격. 그러니까 3번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제명. 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죠. 4번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7번 보시죠. 정비구역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털려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내가 잘릴 수 있는 거라고요. 2, 3, 4 중요한 건 3분의 2. 다음 쪽 가세요. 8, 13, 16 돈에 대한 거요. 8번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그러니까 임원들 월급을 연봉을 5억씩 준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 다음에 13번이요. 정비사업비 몇이요?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각각은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16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몇이요? 시공자 설계자 선정 어느 건설회사 정하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격 3가지, 돈에 대한 거 3가지. 그거는 더 중요한 거니까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 그 아래요. 양괄호 6번 조합의 임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다음 각구의 임원을 준다. 1번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하는데 괄호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이 드는 이사 몇이요? 이사는 3명 이상 몇이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 몇이요?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야 몇이요? 3명이야로 한다. 다만 토용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 몇이요?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몇이요? 이사를 5명 이상 몇이요? 5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시험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뭐라고요? 이상이라고요.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상. 이상입니다. 이사는 이상. 그러니까 이사는 뭔가를 집행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보면 상무이사, 전무이사 뭔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많으면 일이 좀 잘 될 수 있죠. 감사는 내부 감독하는 사람인데 일은 안 하고 내부 감독만 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의 임원의 임기 몇이요? 임원의 임기는 3년이야 몇이요? 3년이나 3년이야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몇이요? 연임할 수 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계속하게 해주자고요. 3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7번 조합 임원의 직무.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의장이 되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조합장 또는 이사 몇이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몇이요?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합에서 뭘 맡길 일이 있는데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엄청 큰 피해를 미치고 지 회사 떼돈 벌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내부감독,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몇이요? 겸할 수 없다. 당연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이것저것 발걸치지 마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양괄호 8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고 동그라미 1번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몇이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중개법에서 결격 사유 있죠. 그런 거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 세부적인 1, 2, 3, 4, 5 그 요건 갖고 시험 나온 건 없고 그 박스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조합원 짝대기 소유자.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작은 1번 미성년 박스에서요. 표시하지 마시고요.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OX. O 맞죠? 5살짜리가 스카이콩콩 내가 조합장 내가 조합장 뭐 어쩌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1번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그러니까 잠깐 잊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카요. 조카 태어나면 그러니까 삼촌이 아이고 우리 조카 태어났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주잖아요. 100일 되면 아이고 우리 조카 이제 100일 지났네. 빌딩 하나 주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조카 돌 되면은 그러니까 산 2개 주잖아요. 다 그러고 있죠. 그걸 잠깐 잊으셨을 뿐이고. 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미성년자도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주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뭐 산 2개, 예, 아파트로 해서 그렇군요. 아무튼 빵에 가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X라고요. 빵에 가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생각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뭐예요? 소유자 이거 그걸로만 3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빵에 가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떼돈 좀 돈을 주체를 못 하겠죠. 최순실 유럽에 회사가 60개가 있어요. 60개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빵에 갔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아닌 거잖아요. 빵하고 빵에 간 거하고 소유자 자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빵에 가든 말든 소유자면 뭐가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든 빵에 가든 그러니까 소유자면 뭐가 되는 거고요?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이 되는 거죠. 조합원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뭐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표시요.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이러저러한 일을 했던 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고요? 짜장면집 외상값이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집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 걔 오직 그 잘랐는데요?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 줘야죠. 외상값 갚아야 됩니다. 뭐 동그라미 4번 세부적인 거 빼고요. 양괄호 9번 총회 소집. 그러니까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그렇죠? 총회를 둔다. 당연히 조합이니까 총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동그라미 2번 소집 빼고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4번 와서요. 다음 쪽이요. 376쪽이요. 376쪽의 셋째 줄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표시요. 7일 전까지. 그러니까 회의 목적 등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양괄호 10번. 그러니까 총회 의결.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총회 의결은 그러니까 이 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표시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표시요.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위 1, 9호, 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표시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선 거고요.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표시요. 100분의 10. 그러니까 괄호 넘어서 이상 늘어나는 표시요.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표시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이 다른데 아무튼 동그라미 3번, 4번을 뭐 어떻게 돼요? 묶으시고 의결 쓰시고요. 그다음에 또 쓸 게 더 있어요.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그 동그라미 3번, 4번 아래 쓰죠.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무튼 보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그러니까 2분의 1 초과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둘째 줄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있죠.
동그라미 3번은 100명이면 과반 출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 넘게 51명은 참석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의 그러니까 과반이니까 26명은 돼야 된다고요. 과반, 출석과 출석한 사람의 과반. 100명 중에 51명, 그 51명의 반 넘게 26명. 그러니까 결국 4분의 1 초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2분의 1 초과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3분의 2 이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외울 수는 없고, 그렇지만 아시자고요. 그러면 그 박스에, 그러니까 9호와 10호가 있죠. 9번의 동그라미, 양괄호 10, 동그라미 1, 박스에 9번의 동그라미, 사업시행계획서, 그죠? 사업시행계획서. 그러니까 10번의 동그라미, 관리처분계획, 그죠? 관리처분계획. 출분 보시죠. 조합이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과반 찬성.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동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100이 든다고요.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갖고 조금 바꿀 거 있어요. 그래? 바꾼다고 해서 도장 찍어주려 했더니 사업비가 180으로 늘어난다고. 이런 동그라미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뭐라고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5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의견은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 대리투표 다 된다고요. 우편투표, 대리투표 되지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그죠?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그죠? 출석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은 출석 요건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편투표, 대리투표 된다고 3명 앉아서 회의할 수는 없대. 3명 앉아서 봉투만 까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10%는 출석해야 된다. 다음 내용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또 거기까지도 있죠. 그것까지 나왔으니까요. 동그라미 6번. 총회 의견은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사선 그고요. 다만, 그러니까 창립총회, 그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그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 그죠?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이 하는 총회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그죠?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출석 10%, 20%도 있고, 의결, 과반, 결국 4분의 1 초과, 그 다음에 2분의 1 초과, 3분의 2 이상 등이 있죠. 그러니까 총회에 대한 얘기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양괄호 11번, 대의원회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그죠? 100명 이상,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그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당연히 동그라미 2번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 그죠?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죠?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해석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괄호 11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자리가 좁긴 한데, 그 옆에다가요. 어디다가 쓰자고요.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근데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감사도, 그러니까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지는 이 의결과 집행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결, 뭔가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그걸 제가 어느 쪽에서 혼자 다 한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이거 혼자 다 하면 그게 누구예요? 선덕여왕이고 미실이고 연산군이고 변사또이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랑 뭔 약속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저놈을 매우 쳐라. 네가 왜 나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네 죄를 아직도 고하지 못하겠느냐? 왜 나를 때리냐고 저놈을 죄를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니까 알았어. 나 잘못했어. 그만 때려. 잘못해라.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튼 그만 때리라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혼자 하면 그게 독재고 그게 그냥 옛날 왕으로 가는 거라고요. 의결과 집행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쪽은 뭔가 결정하는 거고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고 하는 거죠.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장은 총회 가서 사회봐야죠. 대의원회 가서 사회봐야죠. 조합장은 이쪽에 들어가지만, 조합장은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사감사는 저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대의원회 표시요. 대의원회는 사선극구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표시요. 다음.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외에는 표시요. 외에는 사선극구요. 총회의 권한을 대행 표시요. 대행할 수 있다. 참 이런 표현들이 뭐 얄밉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박스는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음 사항 외에는 박스 빼고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박스 오른쪽 자리에다가 크게요. 총회 쓰시고 그다음에 대의원의 X 그다음에 총회에서만 쓰시고요. 아래 박스 사항은 어디에서만 결정하는 거라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의원에는 아래 박스는 손댈 수 없다는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5가지만 표시하시면 그러니까 1번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른 정관 표시요. 정관의 변경 전체 학속은 전체에서 결정해야 되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표시요. 관리처분계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상 표시요. 조합 안의 합병 또는 해산 그러니까 조합 9번이요. 조합 임원 표시요. 임원 임원과 대의원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뭐 대의원은 또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다 써놓지는 않았네요. 됐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조합에 대한 어지간한 내용 다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양과로 12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조합은 마무리가 됐고요. 7번 보시죠. 아까 여기 설명 때문에 지웠는데 그러니까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가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예외적 시행자. 그러니까 그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시장구수 주공,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땅부자,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들어간다고요. 조합을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쪽은 꼼짝없이 당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그러니까 양괄호 12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 그 끝에 제목 끝에다가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화살표 그러니까 시행자 시군 주공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380쪽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화살표하고 그러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신탁업자 아까 지정개발자, 땅부자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셋 중에 3번째 신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뭐 좀 세부적인 사항에서 잘 기억은 안 나겠습니다만
잠깐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358쪽이요. 그러니까 358쪽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참고,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대지주, 땅부자가 있습니다.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면적의 50% 이상, 작은 2번, 그러니까 민관 합동법인으로 토지 소유자 50% 이상, 작은 3번, 신탁업자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있죠. 됐고요. 다시 책,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379쪽이요. 379쪽.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게 원칙. 조합이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기 뜻을 표현하고 실현해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주인들, 그러니까 은매 기죽어 꼼짝없이 다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놈들아, 니네들 마음대로만 하지 마. 우리 뜻은 이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쪽 시장구수 주공하고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요. 379쪽에 양괄호 12 주민대표회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 그렇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에 의해 지정구시 후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첫째 줄 사업 시행자로 누가 들어왔다고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뭐 달라고 만드냐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그죠? 사업시행자 위에다가 시, 군, 주, 공 쓰시고요. 시군과 주공이 사업시행자이죠.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놈들아, 니네들 마음대로만 하지마. 우리 뜻은 이려. 그래서 얘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380쪽에 양괄호 13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는데 7번 보시죠. 지정개발자가 대지주, 땅부자이죠. 지정개발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신탁업자입니다. 민법에 그러니까 신탁계약이 있잖아요. 신탁, 위탁, 수탁.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맡기면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쪽이 위탁자고 여기는 신탁을 받은 거죠. 수탁자고 그런 거죠. 위탁과 수탁 합쳐서 신탁.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 맡겨야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지 맘대로 해요? 지 것도 아닌데요.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맡겨야 됩니다. 양괄호 1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 그죠? 신탁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바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셋째 줄 끝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그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그죠?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맡겨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두 가지 사항은 그러니까 생략을 해야 되고요. 쭉 넘어가셔서. 그 관리처분계획으로 가시죠. 관리처분계획이요. 그러니까 398쪽이요.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물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20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20쪽에 그러니까 3-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당겨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이죠.
사업시행 계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예를 들고 가죠. 그러니까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3-9 표를 보시면 옆으로 6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검은 바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사업시행 계획, 다섯 번째 칸 검은 바탕 세 번째 계획 환권 관리 처분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그러니까 120채를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보다는 집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뭐 용적률도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뭐 하냐면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뒤로 하죠.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120채 정해졌으면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요. 설계도가 있고 나서 자 이제 분양 신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게 그러니까 통지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오는데 그러니까 며칠 안에 하라고요. 120일 안에 하라고요. 그래서 120채요. 예를 든 것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명에게 알렸습니다. 100명에게 이제 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 받아야죠. 분양 신청 받는 기간을 그러니까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합니다. 막판에 분양 신청 몰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재개발 사업 1개씩요. 80명이 1개씩 신청했습니다. 80개 신청했고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다음에 남은 게 120개 중에 80개 신청했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80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분양설계라고 부른다고요. 80개 분양설계. 물론 앞에는 강아지 개자고 뒤는 삼계탕 개자지만 80개를 분양설계.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20명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래서 돈 줘서 내보내는데 그 6번 불신청 20명 6번째 칸으로 90일, 60일이 있죠. 그러면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90일 안에 협의 매수 쓰시고요. 감정평가 한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 했으니까 이 가격이네요. 그 다음에 이사비 이 정도 드릴게요. 알았어. 너희들 잘해. 나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동네 떠나갈 테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근데 이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그건 옛날 땅값 집값이고 이사비 이거 갖고 있죠. 어느 동네는 이사비 2억을 준다며. 무슨 이사비 500만 원이 어딨어. 뭐 지금 2억 주는데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 2억 준다고 하는 곳들은 뭐 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못 나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60일 안에 협의 매수가 안 됐으니까 60일 안에 무슨 매수로 가야 돼요? 강제 매수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 80명 대상으로 세우는 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자고요. 사업시행 계획 있으면 120일 안에 통지 공고, 분양 신청 기간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받겠다는 사람 90일 안에 협의 매수,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강제 매수. 책 보시죠. 책 보시면 398쪽이요. 398쪽에 네모 5번 관리처분 계획 등 굵은 1번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묘지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 묘지요.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묘지요. 120일 이내 다음 사항을 토지권 소유자에게 통지 묘지요.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괄 지문에 공고 묘지요. 공고해야 된다. 박스에 작은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묘지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묘지요.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묘지요. 가격. 작은 3번 분양 신청 기간 묘지요. 분양 신청 기간. 7번 보시죠.
여기 뭐 120일, 30일, 60일, 90일, 60일 뭐 이거는 숫자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숫자 갖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렵게 나오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기산일, 뭐로부터 120일, 뭐로부터 30일, 뭐로부터 90일, 뭐로부터 60일 이게 어려운 건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편히 가시자고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박스 1번 종전 가격을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와서 분양 신청하세요. 기간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통지도 있고 넷째 줄에 공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합장이고 여러분이 조합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통지받는 게 중요해요? 공고가 중요해요? 통지가 중요하죠.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요. 통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분양신청기간, 그렇죠? 분양신청기간은 동그라미 2번이요. 분양신청기간, 그렇죠?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그렇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렇죠?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 다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예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그렇죠?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가 조합장이면 행여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기간을 60일 길게 할까요? 30일로 할까요? 30일로 하죠. 나가라고요. 나가라고요. 보시자고요. 조합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개똥이가 80명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죠. 이 사람은 조합원이니까 원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으로 준다고, 5억으로 준다고 치죠. 그거를, 이 사람이 안 받고 나가게 되면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거 뭐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간을 최대한 적게 하겠죠.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그렇죠?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 그렇죠?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기간은 며칠 사이에서 정한다고요?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러면은 저놈들이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하니까 안전빵으로 45일째 딱 가운데 날짜예요. 45일째 가면 당연히 분양신청은 할 수 있다. OX.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요. 저 창의력 없어요. 시험에 나온 것만 물어봐요. X요.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조합장이라고요. 30일이요? 32일이요? 60일이요? 나같이 못된 놈이 조합장을 할 게 뻔한데 그러면 30일로 할 거냐고요? 32일로 할 거냐고요? 60일로 할 거냐고요? 30일로 하겠죠. 30일로 했는데 45일째 가면 뭐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죠. 모델하우스 다 철거하고 쓰레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0일로 정할 수도 있고 32일로 정할 수도 있고 60일로 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45일째 가면 분양신청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정한 분양신청 기간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분양신청 기간 안에 가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장 나름대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도 생략하죠. 동그라미 6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굵은 2번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땅에 대한 조치.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그렇죠? 90일 이내 다음에 신청하는 자와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 그렇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된다. 박스 1번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아니한 자 등등이 있습니다. 첫째 줄 누구는 새 아파트 받는다, 안 받는다. 법률적으로 확정된 건 언제라고요?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발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 매수. 다 돈 주고 내보내라. 협의 매수한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렇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간의 만료일, 그렇죠?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60일 이내 수용, 그렇죠?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몇이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어려운 겁니다만, 동그라미 이번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줄에 수용, 뭐 자리는 좁습니다만, 7번 보시죠. 수용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쓰시고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해당 쪽 공익사업 쪽 보죠. 그래서 강제 매수를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 매수 하는 게 뭐고요? 수용.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수용.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다 뭐겠어요? 재건축 쓰시고요. 재건축은 민법 쪽 보죠. 재건축은 민법 쪽 보니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강제 매수 하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다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은 3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넘어가세요. 다음 쪽에 400조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책은 이제 뻔한 내용이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20조경, 3-10, 그 5칸 중에 그 굵은 선 4칸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요. 좀 전에 저기 있었던 A, B, C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A, B, C가 종전에 어디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A가 저쪽에 101번, B는 123번, C는 135번 땅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다고 치죠. 칠판요. 1, 2, 3, 4, 5, 6. A한테는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 2, 3, 4,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1, 2, 2블럭에 아파트 307호를 준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걔네들이 각각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건축물 어디를 준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요. 근데 A는 나는 여기 맞는구나. 끝. 그러면 안 된다고요. 조합장 중에 나쁜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나쁜 놈 그러면 또 성차별 얘기가 되네요. 나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요. 그래서요. 조합장 초놈이 빼먹는 건 없는지 써놓으라고요. 아까 120개 중에 조합원이 몇 개를 신청했어요? 80개를 신청했죠. 그래서 전체 120개 중에서 80개는 조합원이 가져간다. 다음에 남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40개가 남았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조합원에게 준다. 이런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 준다. 120개 중에 80개는 조합원, 40개는 일반 분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딱 하나는 세 번째 칸, 새 토지건축물 첫째 줄이요. 분양 예정, 작은 5번,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산액이라고요. 지금 아직은 사업하기 전이죠. 7번 보시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노랫값, 기름값, 철근값 얼마가 될지 어떻게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C한테 300주로 준다. 이런 건 정했지만 300주로 가격을 지금 정할 수는 없다고요. 사업이 끝나고 결산을 해야 새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산액이다. 그것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사업 끝나고 나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정비법에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다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신 내용들은 꼭 반복해서 보셔서 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격까지들은 그 다음에 붙이고, 기출 문제로 붙이고, 예상 문제로 붙이고, 이제 가끔 한두 번 이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